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인 내란과 관련된 법적 내용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주제는 역사적 사례와 법률적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법적 기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먼저, 내란죄라는 게 무엇인지 간단히 정의를 내려볼게요. 내란죄는 국가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거나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내란 음모나 선동 같은 준비 단계와 실제 실행 단계가 나뉜다는 건데요. 실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음모나 선동죄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즉, 사전에 잡히면 내란죄 대신 음모 또는 선동죄로 처벌받는다는 거죠. 내란을 주도한 사람, 흔히 말하는 순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실질적인 우두머리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내란의 순회로 인정되면 처벌은 아주 무겁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집니다. 과거 법에서는 내란 수괴죄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법 문구가 바뀌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다음은 내란 목적 살인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헌정 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죠. 여기에 포함되는 살인은 대통령 등 주요 요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내란의 일환이라면 해당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예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전두환 정권의 광주 시민 학살 사건이 이 조항에 적용됐습니다. 내란 목적 살인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은 최고 수준의 형벌이 내려집니다. 내란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 즉 내란 중요인 무종사에 해당하면 역시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살인, 강간, 약탈 같은 극단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이 내려지죠. 반대로 내란에 단순히 참여하거나 별도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내란 단순관여나 내란 부하 수행으로 분류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일반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란의 바지사장 같은 역할을 했을 때 적용되는 거죠. 그럼 내란을 실행하기 전 준비만 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내란 예비 음모죄나 내란 선동죄로 처벌받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했더라도 실행 전에 잡히면 내란죄 대신 이 죄목으로 다뤄집니다. 여기서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내려집니다. 마지막으로 미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내란죄는 실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법적으로 위태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내란의 각 단계별로 미수죄가 적용됩니다. 다만 형량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내란 관련 법률은 이렇게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헌정 질서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무게를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거운 주제였지만 이 주제를 통해 법률과 정의의 중요성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